그래서 갑지년생이고 갑술월 개축을 을묘시거든요. 개축일이구나. 자, 그러면은 술월의 개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진술충해서 관하고 합한 것 같은 느낌이 되죠. 무게합. 근데 이제 투관하는 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쓰기는 조금 어렵고. 네. 여기가 기사가 몇 살이에요? 48세. 그럼 이제 무진으로 들어왔네? 네. 네. 무진으로 들어왔네? 관이 떴네? 네. 괜찮은데요? 뭐라? 관이 센 사람이라. 변동수인데 이거? 변동수요? 네. 변동수에는 이동, 이직, 업종 변경, 환경 변화, 뭐 이사 이것도 되고 그러는 거고, 술월의 개수다. 그리고 술월 자체로 보면은 이제 조후가 필요한 때인데 내가 개수로 태어났으니까 사람은 굉장히 예의 바르고 성격이 좋겠구나. 네. 그런 게 드러나 있고, 이게 이제 간목이 이 술을 다스리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간목들이 이렇게 두 개를 점유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상관들이 이제 관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개념이 뭐냐면은 상관 견관이잖아요. 그러면은 상관 견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보자. 그러면 상관 견관은 사실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지만, 이분은 이렇게 월주에 이렇게 상관 견관을 딱 탑재하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주는 의미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관을 대한다라는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관을 대한다. 네. 그러면 이거는 서비스 마인드 이런 거예요. 좋아요. 서비스 마인드. 이렇게 관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이 느끼는 주변 사람들도 관이고, 그게 누가 됐든 간에 뭐 결혼을 했는데 시어머니가 딱 오셨어. 그럼 그분은 나한테 관이야. 그러면 그분을 대항하는, 응대하는 그 마인드 세팅이 돼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관이 손님으로 왔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응대를 해야 되는지를 딱 센스 있게 아는 사람이 상관경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관을 쳐서 망했네 이게 아니라 견관한다는 거에 대한 심리적인 어떤 그 세팅을 보라는 얘기죠. 이 사람은 심리적으로 관을 어떻게 대할지, 어떤 서비스 마인드로, 또는 뭐 어떻게 유도리 있게 이렇게 내가 할지를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을목으로 관을 대하는 것도 좋지만 간목으로 관을 대하면 소토가 확실히 일어나요. 을목은 지지의 소토가 조금 어려운데 간목은 굉장히 확실히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상관경관이 직업성으로 잘 돼 있는 분이다. 그리고 축중의 개수로 이제 올라왔다는 것도 개축 자체가 신강한 거거든요. 뭐 백호살이니 뭐 이런 걸 떠나서 개축 자체가 이미 내 근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경관에 신강 사주고 관이 혼잡돼 있죠. 네. 그러면은 관살 혼잡이야. 관살 혼잡은 뭐냐? 직업성의 변화가 있다. 직업성이 한 개 아니다. 한 개가 아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어떤 심리 안에서 또는 선택할 때 선택의 갈등을 의미해요. 이럴까 저럴까. 그러면 이제 상관경관이 되는 건 좋은데 상관경관에 대한 갈등 요소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는 관살 혼잡이 그거예요. 이럴까 저럴까. 그럼 관살 혼잡이 있으면 모든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약간 그 선택 장애가 있어요. 장애가 있다. 선택
그 결정장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예, 그런 것도 약간 있어요. 그래서 관절 혼잡이 있으면 결혼을 선택 장애가 있으니 결혼을 늦게 할 수도 있겠네. 늦게 하면 좋은데 뭐 이 시대에는 뭐 늦게 해봤자 30 아니야? 그렇죠. 뭐 하셨을 거 아니에요. 했죠. 했는데 남편 자리가 좀 까다롭지. 현관을 깔고 있어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남편이 이제 뭐냐 보면은 이게 남편이겠네요. 네. 관을 추구해서 이게 남편이 그 직장 사장이었거든. 그러니까 남편 관을 추구하니까 사장이랑 결혼을. 아, 비서이셨어요 그러면? 비서인지는 뭐 정확히 모르지만 네. 남편 회사에서 자기가 다니는 회사의 사장이었어.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래서 결혼했어. 이 자식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묘목이 이제 소토한다잖아요. 네. 그러니까 천간에서는 간목이 토들을 다루고 있지만 네. 지지에서는 이 묘목이 이 토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자식이 해결하는 점들이 꽤 있다. 그럼 자식이 이제 자기 아빠가 하는 사업을 물려받아서 잘할 수 있겠네. 묘수를. 아, 그럼요. 예. 그러니까 묘목은 사실은 토를 좋아하지만 얘가 승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진술충미를 다 다뤄요. 이게 좀 묘가. 어떤 뭐 더 잘한다, 좀 뭐 브레이크가 걸린다 이런 차이는 있지만 묘목이 소토하는 데는 전혀 이제 지장이 없어요. 어떤 토를 해도. 근데 이 시의 묘목 하나가 이 토 달을 해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식이 지금 아빠가 하고 있는 그 사업을 이렇게 이어받아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아, 많죠. 예, 이 사주만 봐서는 자식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오케이. 잘 됐네. 이거는 식신이자 당연히 이제 뭐 십성으로도 자식이고 궁으로도 자식이고 을묘가. 그러니까 나랑의 관계는 이제 이렇게 습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 때문에 조금 좀 힘들긴 하죠. 좀 이렇게 걸림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걸림이 없거든요. 이렇게는. 근데 이제 이거를 이 내 개인성과 이게 이제 가정궁으로 본다면 자식과 나의 사이에서는 좀 소토를 하기는 해도 이 축토라는 게 대상을 한번 확 빨아들여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축토는 대상을 묶는다예요. 일단은 묶어요. 왜냐면 얼려서 이렇게 있는 땅이기 때문에 네. 묶는다는 게 딱 얼려버리는 거예요. 일단은 화 같은 경우는 확 묶어버리죠. 그런 다음에 예측 못한 상황에 확 뱉는 식으로, 그러니까 약간 울컥울컥 하는 식의 소토예요, 이거는. 그래서 결국은 가능하지만 그건 어쩐 이렇게 타이밍적인 문제가 좀 발생하더라도 하기는 하는 거예요, 소토를.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계묘년이잖아요. 네. 그러면 계묘년에 술토가 있거나 미토가 있으면 굉장히 수월하게 매매가 이루어진다거나 이직을 한다거나 이사를 한다거나 해결이 되는데 이렇게 이제 습한 것들하고 묘목이 만나잖아요, 올해 만약에. 그러면은 약간 그런 과정 속에서의 문제가 생겨요. 그럼 저런 건 안 하는 게 낫겠네요. 뭘 안 해? 뭐 이동이나 이직이나. 아니요, 이분 하죠. 올해 당연히 하죠. 한다고. 예. 올해 계묘년인데 묘목이 여기 다 갖다 붙이잖아요, 여기다.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예, 이분은 올해 변화가 많아요. 변화가 많다. 근데 긍정적인 변화겠죠. 변화해라. 예. 수월이기 때문에 어쨌든 조한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회적인 변화는 바람직하죠. 이거는 사회적으로 변화가 있으면 변화에 같이. 당연하죠. 예, 그냥 무진대운으로 들어간 건데 진술충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진술충의 효과가 언제 나타나느냐? 올해하고 내년. 갑진. 갑진에. 예, 그러니까 계묘서부터 시작하죠. 소토하니까. 요 2년 동안에 변화가 많은 사주예요, 이 사주는. 그러면은 이분이 남편이랑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그만두셨어요? 아니요, 아직도 하지. 사업하지. 아, 같이 하시는 거예요? 부부 같이 공동 사업? 그때 그 회사를? 와.
계속 하고 있지. 일거양득인데. 계속 하고 있고 이제 자식이 또 받아서 하고. 근데 자식이 이제 잘 받아서 하니까 좋지. 좀 쭉 이어나가면 돼. 조금 갈등은 있어 보이는데 자식하고 좀 생각이 다르겠죠. 근데 많이 나아졌지. 결국은 잘한다. 얘는 언제 일은 벗어날 수 있어요? 이분이요? 네. 지금이라도 벗어나면 돼요. 변동이 들어왔다는 거는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하던 걸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좀 반 좀 덜어도 되겠네. 그렇죠. 나이가 있으니까 네, 조금 네. 빠지고 싶지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관이 이렇게 떴으니까 그냥 일단은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게 식상 혼잡이잖아요. 식상 혼잡인데 관이 이렇게 기둥으로 들어왔죠. 네. 그러면은 천간으로 뜬 거는 이제 1차 뜨고 2차 뜬 건데 네. 기토는 약간 개인성이고 네. 이거는 좀 상징성인데 저는 지금 하고 있던 사업이 이거에 기토와 가깝지 않았을까. 개인성이라는 게 일단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알짜배기, 맞아요. 돈되는 거 뭐 이런 건데 무토는 좀 약간 정신적으로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월이라는 게 약간 종교 철학성과 관련이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뭔가 좀 마음 공부를 하고 싶다거나 좀 현실과 멀어져서 좀 나만의 뭐를 그러니까 내 개인의 어떤 그 성장, 수행적 코드,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2021년에 워낙 인성이 없는 사람인데 인성이 네. 들어와가지고 네. 많이 아팠어. 막 공황 막 이런 거. 신축년에 네. 형사를 한 번 더 했고 이제 신금이 떴다는 거는 이제 식상에 상처가 났다는 얘기잖아요. 네. 식상이라는 거는 건강의 지표가 되는데 그래서 그래요. 활동성에 제한이 왔다는 뜻인데 아팠을 수도 있죠. 많이 아팠어요. 많이 아팠어. 그래서 우지는 이제 진술충하는 것도 있지만 네. 술토가 무토로 올라왔다는 것도 되게 크거든요. 네. 여기 이 토들 중에 가장 강한 건 당연히 술토예요. 그렇죠? 술월에 태어났으니까. 근데 그게 무토로 올라왔죠. 그러면 조금 현실과 좀 멀어지고 싶다. 이제 조금 내려놓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대운이에요. 이 대운이. 정관이 구중으로 들어왔으니까는 남편에 대한 어떤 평간의 남편으로 살았는데 정관의 남편으로 대우를 받는다? 그렇게 보면 안 되고요. 관살 혼잡일 때는요. 편관성이 더 극대화되는 거예요. 이게 들어오든 일단 천간의 토가 여기서 대표성으로 올라오는 건데 관살 혼잡이 토가 떴다고 해서 갑자기 정관이 되고 편관이 된다기보다는 살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살이 뭐 당연히 이 사주에서는 힘을 못 쓰죠. 근데 부쩍 남편 얘기를 많이 하던데 어떻게? 좀 잘해준다는 식으로 뭐 여러 가지 뭐 물질적인 거 뭐 모르겠어. 그러니까 차라리 이 사주는 관살이 뜨는 게 나아요. 왜냐면 식상이 근거할 영역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무진대는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괜찮아요. 네. 막 꾸준히 그렇게 사업하면 되는 거. 합하면 되는데 좀 이제는 편하게 좀 그 10백 깬 릴렉스 약간 뒤로 물러나서 너무 바쁘거든. 약간 좀 내려놓는 것도 좀 좋지. 하나부터 열까지 지가 다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든 연세도 있고 이제 나이도 60이고. 이 식상이 또 동할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이게 이렇게 기둥으로 오면 네. 얼마나 신났어. 간목 을목들이. 아 그렇지. 막 뿌리를 박으려고.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한 일이 더 많아지겠네. 58세부터 20년 대우는 일이 많은 시기네요. 그럼 일을 열심히 하라는 수밖에 없겠네. 일을 열심히 하시겠지만 식상이 동했으니까 하시겠지만 기토가 무토가 됐다는 거는 좀 멀리 봐라. 좀 떨어져서 봐라.
떨어져서 말아. 좀 좀 한 발자국. 너무 여기서 기토 같은 경우는 바로 운전 높다 바로 내 앞에 있는 현실성이잖아요. 그래 근데 조금 그거를- 나아졌다는 얘기네. 네, 그거를 해결하려고 급급했다면 무지는 좀 큰 산이 온 거니까 그럼 기사보다는 무진이 훨씬 더. 무진이 저는 더 좋은- 마음에 좋은- 여유가 생긴다고 알겠어요. 이때는 막 그냥 급급했다. 바로 현실성에 내가 매몰돼서 살았다면 무지는 좀 큰 산이 왔는데 진토가 왔다는 건 생산성을 의미하기는 해요. 네. 근데 제가 드는 느낌은 약간 좀 멀어져도 되지 않을까. 그치. 왜냐면 이 나이는 너무 현실적으로 또 이렇게 개입하면 피곤하잖아. 그러니까 좀 떨어지는 게 훨씬 더 좋고. 이게 대운이 선생님랑 똑같이 가네. 똑같아. 똑같아. 근데 선생님 68세 정묘는 정계충 돼가지고 네.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요? 이건 좋아요. 이거는 무조건 좋아요. 아 좋아요. 네. 화가 없는 애가 화가 네, 들어왔으니까. 이게 약간 좀 애매한 거지. 병정화 떴을 때는 얘네들이 더 그 식상이 뭐라 그래야 되나? 결실을 내는 거예요. 식상이 화를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의 이 나이에 봤을 때는 제일 이때는 자식이 잘 된다. 68세, 78세는 자식덕으로 사는 거예요. 네, 자식이 잘 된다고 딱 나오죠. 자식이잖아. 이게 자식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식상이 꽃을 피운다는 거잖아요. 평생에 처음 왔을 거 아니에요. 네, 영화가.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네. 지지에 이 목 달고 온 것도 너무 좋죠. 호토하면서 목재화. 그러면 인생에 있어서 하이라이트가 68세부터 네, 간다? 네. 뭐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는 없죠. 이분이 뭘 행복으로 여기느냐. 내가 막 활동하고 막 맞아요. 내 능력을 발휘하고 그게 행복한 거냐. 아니면 주변이 다 편안해서 내가 나는 그냥 화분을 가꾸고 있는데 통장에는 돈이 막 꽂히고 있어. 막 그런 걸 좋은 걸로 생각하느냐. 그건 개인차가 있겠지만 일단 사주상 글자로 봤을 때는 식상이 화를 받다. 그러면은 목의 성장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이 나이에 내가 성장하는 건 좀 웃기잖아요. 그렇죠. 70에 내가 얼마나 성장을 해. 자식이 성장하는 걸로 본다면 좋아요. 굉장히 좋은 거죠. 가능성 있어요. 그리고 묘목은 어쨌든 너무 좋은 거고 어차피 이 사주는 얘가 살렸으니까 묘목은 무조건 좋은 거고 인목은 이제 인묘진 방합 짤 그러니까 수도 있겠네. 인술의 병화가 된 거예요. 인호술. 인술의 병화, 가합해서 병화가 더 살아나는 거예요. 이 정화는 술중 정화고 나쁘지 않죠. 다 나쁘지 않아요. 이거. 근데 이제 무진이라는 거는 이분이 욕심에서 식상이 동한 거니까 뭘 하려고 막 하시겠죠. 뒤로 물러날 것 같지는 않아요. 무진이면은 토국순 아니 뭐가 되는 거야? 목금토가 일어나는 거죠. 아니 무진이면은 토니까 토국수. 토국수인데 이게 관인데 어쨌든 토국수인데 이 사주는 개축이기 때문에 신약하지 않다는 신강하니까 거잖아요. 괜찮다. 신강한데 무진이 이렇게 뭐 진토까지 달고 왔으면 진중개수도 되잖아요. 힘이. 왔는데 이게 이제 그 기사에서 무진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기사에서 무진이 된 거는 어떤 바로바로 현실적으로 닥친 일에서 이제는 조금 크게 보고 멀리 보고 이게 뭐 긍정적이면은 뭐 사업 규모가 확장된다라는 뜻도 돼요. 기사년에 조금 힘들었었어. 이게 좀 이렇게 공공성으로 전환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사업 규모가 고만고만 아름아름식의 사업 규모였다면 많이 좀 무진에는 좀 확대되다. 공공적으로 이렇게 뭐 브랜드가 이렇게 조금 드러난다라든지 그렇게 될 수 있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때는 뭐 너무너무 좋고요. 좋네. 질문 있으세요? 아니 없습니다.